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26년에 무조건 오르는 지역 한 군데를 제가 찍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별로 사람들이 관심 없고 조용히 지나가는 12월인 지금 당장 여기를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제가 지금 시크릿 큐레이팅이라는 1:1 상담을 진행한 지가 벌써 한 5 개월 정도가 됐는데, 제가 8 월, 9월 정도에 많이 추천드렸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광명과 신도림 쪽인데요. 특히 서남권 일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서남권이 생활권이신 분들한테 제가 이 두 개 지역을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광명이나 신도림을 왜 추천했지? 뭐 광명이야 뉴타운이 있고 신축들이 많지만 신도림은 조금 별로지 않나? 더 좋은 지역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하필 광명과 신도림을 추천했을까요? 자, 먼저 신도림 동아이차의 과거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지를 제가 추천해 드렸었는데 25년 8월에 약 10억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실제 수강생분이, 큐레이팅 수강생분이 보고 오셔서 이런 카톡을 남겼죠. "시브님, 조금 전에 동아 2차 매물 두 개 다 보고 왔습니다. 10억, 10억 2천 두 개 보고 왔는데 이 중에 205 가동 16층 10억 매물은 부동산 사장님이 2천 정도 깎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9.8억에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나동은 10.2억 매물도 깎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10억 정도에 매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동 매물이 뭐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인테리어는 해야 하고요." 이런 카톡을 저랑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선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한 거죠. "아, 근데 여기 좋은 것 같은데 가 보니까 인프라도 괜찮고 뭐 학교도 가깝고 학원가도 있고 신도림역도 가깝고 뭐 안양천도 있고 너무 좋은데, 근데 구로구인 게 마음에 걸려요. 혹시 여기보다 더 좋은 단지는 없을까요? 혹시 신길 뉴타운 쪽은 없을까요? 아니면 당산 쪽은 없을까요?" 이러면서 쪼끔 더 상급지를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분은 아예 다 놓치고 매수 자체를 못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큐레이팅을 100명 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A 단지를 추천하면은 "이 A 단지보다 쪼끔 더 괜찮은 B 단지는 없을까요? 여기보다 쪼끔 더 괜찮은 여기는 어떨까요?" 이러면서 결정을 못 해요. 왜?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른 지역 다른 단지를 보면 이미 가격이 도망가서 내가 잡을 수 없는 가격이 돼 있거나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 지역인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아 2 차의 시세는 어떨까요? 25년 12월 12일 기준입니다. 대략 12억입니다. 12억에 나와 있고 아마 이것도 조만간 거래가 될 거라는 소장님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동아 2 차를 추천한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대를 찾는 서남권에 일자리가 있거나 생활권이신 분들한테 더 낮은 가격대의 단지들을 추천드렸었어요. 왜? 동아 2 차가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5천 이상 올랐었으니까. 저는 다음 타자로 어디를 추천했었을까? 신도림역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측이 조금 더 인프라가 괜찮고 학군이 괜찮기 때문에 동아 2 차가 있는 쪽, 그다음에 이편한 세상 4 차가 있는 쪽, 이쪽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인제 남쪽에 있는 쪽, 신도림역과 붙어 있지만 신도림 태영타운, 학교도 초등학교가 붙어 있지만 약간 학군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대림코오롱 같은 경우는 주변 인프라가 쪼금 부족하고 신도림역까지의 거리가 쪼끔 더 멀죠. 그래 봤자 도보 5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단지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시브님, 이제 거기는 안 오르지 않을까요? 아, 이제 양극화인데 설마 거기까지 오르겠어요? 아, 근데 여기보다 쪼금 더 좋은 동아 2차 쪽이 난 것 같은데 벌써 5천 올라 버려서 아쉬워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양극화를 이야기하면서 거부를 했다는 거죠. 결국 여기도 다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도림 태영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11억 정도에 안착해 있습니다. 10억 7,500 찍었고요. 그다음 평균 시세가 한 10억 5천에서 10억 8천 정도 됩니다. 대림 코오롱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상으로는 9억이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들을 보면은 9억 5천에서 10억까지 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했을 당시보다 최소 1억 이상 상승했고요. 그게 인제 3 개월, 2-3 개월 전이니까 최소 1억 이상 상승했고 현재 호가 기준으로는 1억이 추가 상승했으니까 호가가 만약에 실거래가로 바뀐다면 2억 정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불과 2-3 개월 만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제가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이상형 월드컵 10탄에서 신도림 동아 2차와 광명의 철산주공 13단지 이 두 개 단지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세가 동아 2차 24평이 10억 5천이었고 철산주공 13단지 28평이 11억 7천으로 1억 2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물론 동아 2차가 이기긴 했지만 철산주공 13단지의 호재와 광명의 미래 가치를 얘기하면서 철산주공 단지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도림 동아 2차와 주공 13단지의 현재 시세를 보면은 동아 2차가 12억, 그다음에 철산주공 13단지가 12억 6천입니다. 6천 차이가 됐죠? 1.2억 차이에서 불과 2-3개월 만에 6천 차이, 6천만 원이 좁혀졌습니다. 이게 바로 비교 평가의 힘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동아이차가 저평가로 봤던 것이고 철산주공 가격만큼은 갈 수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자, 왜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멈춰 있지 않고 흐릅니다.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급지가 오르면 하급지로 그 온기가 퍼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신도림역을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이 있는데 이쪽이 조금 더 인프라가 좋죠. 이 편한 4차 홈플러스 있고 이쪽이 이제 뭐 병원들 그다음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이 뒤쪽에 학원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아 2차 뭐 동아 3차가 있고 추천드렸던 동아 2차는 여기 있습니다. 동아 2차에서 온기가 어느 쪽으로 퍼지냐면 신도림 태영 코롱 하늘채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서 도림동 쪽으로 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를 먼저 보다가 여기 가격이 오르면 대안으로 여기를 찾고 여기가 또 가격이 오르면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가 오르기 전에는 다른 곳을 보고 여기가 이미 오르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안 본다라는 거죠. 왜? 여기가 계속 눈에 밟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당산동이나 신길뉴타운이 눈에 밟히거든요. 그래서 온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아예 안 하는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6년에는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어디가 오를까? 저는 인천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서울의 최근 1년 동안의 상승입니다. 최근 1 년의 상승입니다. 마포구가 20.58%, 양천구가 23.62%, 영등포구 15.85%, 동작구 18.23%, 뭐 서대문구도 10.94%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천을 보시면 어떻죠? 인천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송도가 있는 연수구는 0.4% 올랐고 청라와 검단이 있는 서구는 2.62%밖에 안 올랐습니다. 부평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4.92%밖에 안 올랐죠.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제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인천은 안 올라요. 서울만 올라요. 무조건 인서울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비싸진 가격에 계속해서 서울로만 입성을 하려고 하죠. 내 일자리가 인천에 있더라도 내 생활권이 인천이더라도 그 사람들조차 다 서울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포 20.58%, 양천구 15.85%, 영등포구가 23.62% 오를 때 똑같은 기간에 연수구는 0.4%, 서구는 2.62%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서 왜 우리가 인천을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급지 가격이 올라서 대체제를 찾는 타이밍이 되었다. 아, 서울은 너무 비싸. 아, 근데 내가 생활권이 인천이니까 근데 인천이 좀 싸네. 그럼 인천 사야겠다. 이런 타이밍이 26년에는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뭐가 없죠?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곳이고 인천의 상급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인천은 인구가 적은 도시가 아니라 무려 300만의 도시고 여기다가 투자자까지 온다면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까지 합쳐진다면 인천이 대세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천은 그동안 과공급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입주 물량까지 줄어듭니다. 그럼 26년에 인천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저는 오른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천은 또 안 오른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인천을 예시로 들었지만 인천만 있을까요?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다른 지역들도 있고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가격이 덜 올라서 갭매우기와 풍선 효과를 할 지역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것들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6년에 무조건 오르는 지역으로 저는 인천을 추천드렸고 인천 외에도 갭매우기와 풍선 효과가 일어날 지역들에 대해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고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서 1대1 상담 큐레이팅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